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31번째 시간입니다. 동물 사자 성어. 네, 여러분 오늘은 동물에 관련된 사자 성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숫자하고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이 사자 성어를 재밌게 공부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동물하고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Animal Idioms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용두사미. 네, 여러분, 용두사미는 예전에 우리가 이 두, 머리 표현 배울 때 같이 공부했었던 표현입니다. 용두사미, 네, 두 가지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용, 네, 용은 드래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는 뱀, snake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dragon and snake, 용과 뱀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는 머리, head라는 뜻이고, 꼬리, tai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용두사미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여기 사진을 보세요. 첫 번째 사진, 네, 용의 사진이 있습니다. 용은 동양에서는 굉장히 신비하고 좋은 동물입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굉장히 하늘을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굉장히 신비하고 상상의 동물입니다. 네, 미스터리어스하고 이미지너리 애니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할 때, 네, 용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용의 머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지요. 그리고 용이 다 멋있지만 뒤에 또 꼬리도 한번 보세요. 꼬리도 보시면 꼬리도 굉장히 멋있죠. 네, 용은 머리, 꼬리 다 멋있어요. 그런데 뱀은 선생님이 너무 징그러워서 사진을 안 갖고 오고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뱀이면 뱀은 머리도 조그맣고, 네, 꼬리도 조그맣고 별로 안 멋있어요. 야, 그래서 이 뱀과 용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용의 머리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굉장히 대단하고 막 크게, 멋있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끝날 때도 이렇게 용의 꼬리처럼 멋있게 끝나야 되는데 끝날 때는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뭐 흐지부지 잘 안 끝났어요. 대강 그냥 얼른 끝났어요. 그래서 끝날 때는 이렇게 뱀의 꼬리처럼 조그맣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일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멋있게 용의 머리처럼 아주 시끄럽게 멋있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이 뱀의 꼬리처럼 별 볼 일 없어요. 시시하게 끝났어요. 이럴 때 우리가 용두사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두사미는 어떤 일을 굉장하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재미없게 시시하게 조그맣게 끝날 때 용두사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표현을 보시면 그 계획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네, 어떤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우와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끝날 때는 언제 끝났어? 무슨 뉴스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일도 너무 그냥 조그맣게 시시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켓 발사는 용두사미에 가까웠다. 네, 로켓을 발사했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 로켓을 발사할 때는 사람들이 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로켓을 발사합니다 하고서 막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날 때는 잘 관심이 없었나 봐요.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럴 때 용두사미에 가까웠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무엇으로 끝났다. 어디에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활용, 점정. 네, 여러분, 용하고 관련된 두 번째 표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는 그림을 그리다, to draw a picture라는 그런 뜻이고, 룡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용, 네, 드래곤이라는 뜻인데, 자, 이 단어에 처음에 올 때는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두사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이 글자 중간에 들어갈 때는 용이 룡으로 바뀝니다. 자, 점을 찍다. 마크, dot라고 얘기하죠. dot라는 뜻입니다. 정은 눈동자, eye,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활용, 용을 그리다. 점정, 눈동자에 점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네, 용을 그리면서 눈을 그리다. 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어떤 예전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화가가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서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이 화가가 벽에 이 용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용의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네, 이 눈을 안 그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왜 용을 그리고 눈을 안 그리세요? 눈도 그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화가가 눈을 그리면 이 용이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앞을 보고 날아갈 텐데 라고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용의 눈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화가가 용의 눈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용이 눈을 뜨면서 네,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활용점정은 이 화가가 눈을 안 그렸을 때 이 용이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눈을 그리니까 완벽하게 살아나서 이게 날아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미 너무 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눈을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지막 터치, 파이널 터칭을 했더니 그게 더 완벽해졌어요. 퍼펙트 워크, 마스터 워크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미 너무 멋있는데 마지막으로 뭘 하나 더 해서 더 멋있어지는 거, 완벽해지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은 활용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파티에 가요. 이브닝 파티에 가면서 여러분이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드레스도 굉장히 예쁘고 구두도 예쁜 것을 신었어요. 이미 너무 예뻐요. 이미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 더 이상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이미 활용정을 찍었구나.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활용정정을 찍었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스티커를 물건에 붙이는 것은 활용정정을 찍는 것이었다. 네, 어떤 물건이 있었나 봐요. 네, 그 물건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마지막에 붙이니까 더 멋있어졌어요. 완벽했어요. 그럴 때 활용점정을 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판타지 활용 점정 찍었다. 구미호전 제작 비하인드 공개. 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구미호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구미호전에 아마 판타지 CG 이거를 사용하는데 판타지 드라마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미호전이 그동안에 만들었던 판타지
드라마보다 완벽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 드라마가 재미도 있고 멋있고 와 진짜 팬타스틱 했어요. 그래서 구미호전이 이 판타지 드라마의 활용 점정을 찍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르노 삼성, 네, 엔진 바꾸고 얻어낸 활용 점정. 네, 삼성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디자인도 멋있고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아요. 와, 이 자동차 진짜 좋은데 그런데 엔진을 바꾸고 나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바꾸고 나서 활용 점정을 찍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 점정을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에 토픽 시험을 봤어요. 토픽 시험을 봐서 6급을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원래 한국어를 잘하는데 이번에 토픽 시험 6급을 봐서 6급을 땄어요. 와, 한국어 활용 점정을 찍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픽 시험을 보기 전에도 이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다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6급을 딱 받으면서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활용 점정을 찍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고마비. 네, 여러분, 천고마비도 우리 처음 이 토픽 어휘 첫 번째 시간에 하늘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단어입니다. 네, 천은 sky, 하늘이라는 뜻이고 고는 높다 해서 고등학교, 하이스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네, 비슷하지요? 이것도 말이란 뜻이고 비는 비만 해서 살이 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뚱뚱하다라는 단어를 살찌다 그리고 아주 고급 단어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고마비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다라는 뜻으로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을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굉장히 파랗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고 하늘이 파라니까 왠지 느낌이 하늘이 더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왜 흐린 날 구름이 많으면 하늘이 낮아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좋고 하늘이 푸르르면 하늘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지요. 네, 가을에 먹을 게 많아요. 사과, 배, 과일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먹고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는 계절, 곧 가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천고마비 하늘은 푸르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다. 네, 그래서 가을을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을에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입에서 아이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날 날씨가 좋은 가을 날씨를 표현할 때 천고마비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고마비의 계절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가 제로예요. 네, 천고마비의 계절 여기는 가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가을에 먹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살찌는 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연예인 한국 유명한 탤런트가 가을에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없어요. 살 안 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말이 한국에서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
동풍. 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말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마는 말이란 뜻이고 이는 귀, 네, ear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은 동풍 해서 east wind, 여기 wind 하고 표현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말의 귀에 바람이 분다, 동풍이 분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충고를 안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을 마이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이게 바람처럼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지요. 네, 오른쪽에도 막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동풍은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충고,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안 듣는 거,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마이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바람에게 설교하기, preaching to the wind. 네, 한국의 마이동풍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는 마이동풍이었다. 네,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럴 때, 그는 마이동풍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마이동풍으로 모르세. 네, 모르세 표현했었지요. 네, 난 몰라요. 무조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마이동풍으로 들으나마나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 마이동풍으로 모르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마이동풍인 셈이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럴 때 너무 마이동풍 아니에요? 너무 마이동풍인 셈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태도는 마이동풍이다. 내가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태도가 마이동풍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중마, 고우. 자,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말 표현 배우겠습니다. 죽은 대나무, 뱀부라는 뜻이고, 마는 말, 고는 옛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궁, old palace, 네,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정하면 friendship, 우리가 그렇게 단어를 외웠었지요. 그러면 중마고우 하면 대나무 말을 같이 타고 놀던 옛날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아이들이 대나무를 말인 것처럼, 말처럼 타고 놀지요. 네, 이렇게, 대나무를 가지고 어렸을 때 말처럼 가지고 놀던 그런 옛날 친구를 우리가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놀고 같이 자랐으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 우리 한국말로 베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중마고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마고우라면서 그것도 모르나요?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친구라고 하니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좋아하나? 하고 잘 몰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옛날 친구 중마고우라면서 그것도 몰라요? 하고 이렇게 다시 되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마고우예요. 자, 우리는 옛날부터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예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중마고우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 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라는 표현을 중마고우로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둘은 아주 아주 친하고 다 잘 아는 친구들이구나. 뭐든지 다 아는 비밀이 없는 그런 친구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옹지마
네, 말 표현, 마지막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새 할 때, 새는 변방이라는 뜻으로 요즘 우리말로 국경이라는 뜻입니다. 국경은 borde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한국과 중국의 국경,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네, 이렇게 있죠. 국경, border라는 뜻입니다. 옹은 네, 예전에 노인들, 네, 약간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을 우리가 옹이라고 이야기했고, 지는 무엇 무엇에라는 옛날 말입니다. 그리고 마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세옹지마는 국경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여기 글을 보시면서 같이 보세요.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의 북쪽 국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이 도망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위로하자 그 노인은 이게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이 도망가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해요 라고 위로를 해줬더니 이 노인이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다. 근데 몇 달이 지나서 그 도망갔던 말이 다른 한 마리의 준마, 아주 멋있는 말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두 마리가 됐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해 줬어요. 아이고,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또 친구를 데리고 와서 말이 두 마리가 됐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도리어 화가 됐는지 누가 알겠소? 라고 불안해했습니다. 화는 나쁜 일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막 축하해 주는데 이 노인은 이게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이를 어째요 하고 걱정하면서 그 노인을 위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괜찮아요. 이것이 또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젊은이들은 전쟁이 나서 전쟁, 싸움터 같은 말입니다. 전쟁이 나서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에 불려 나가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옛날에 말에서 떨어진 후에 절름발이는 이렇게 한쪽을 절고 잘 못 걷는 사람, 네, 다리가 부러져서 잘 못 걷지요. 잘 못 걷는 사람을 절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름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 죽음을 면하다, 안 죽어도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나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거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옹지마 국경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은 좋은 일이 다시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다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인생은 원래 이렇게 좋고 나쁘고가 없고 예측하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인생은 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니까 인생은 잘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인생지사 세옹지마. 네, 인생의 일, 사는 일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일은 세옹지마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하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친구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 하고 그 친구
막 걱정해 줬는데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그 지갑을 누가 주워줬어요. 누가 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이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줬는데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또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세옹지마된 의정부 실업연맹전. 네, 세옹지마가 됐어요라는 말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게 세옹지마다, 세옹지마가 됐어요라고 해서 좋은 일로 바뀌었어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3년 전 고배가 약으로 KB 국민은행에 기막힌 세옹지마. 자, 3년 전에 KBS 아니야. KB 국민은행에서 어떤 경기를 했는데 경기에서 졌나 봐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일로 바뀌어서 3년 전 경기를 지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래서 3년 후에 이 사람들이 막 이겼나 봐요. 그래서 세옹지마가 되었다.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코로나19, 코비드-19이 세옹지마. 네,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은 막 힘들어 하는데 이 힘든 것 때문에 더 오히려 일이 잘 된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때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은 세옹지마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수고대. 네, 여러분, 학수고대도 우리 예전에 네, 여기 머리에 대해서 배울 때 공부했었어요. 네, 여러분, 학은 크레인이라는 그런 새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1번 사진에 보세요. 네, 이러한 동물이 이런 새가 학이라는 동물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새예요. 수는 머리라는 뜻이고 고는 아주 힘들다라는 뜻이고 대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의 머리처럼 아주 힘들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에 학을 보세요. 목이 굉장히 길죠. 한국에서는 무엇인가를 아주 열심히 기다릴 때 아주 기다리는 것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여기에 표현이 있네요. 목 빠지겠네. 이렇게 언제 와 하고 계속 이렇게 목을 빼서 보니까 네, 목을 빠지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목이 이렇게 길게 늘어났어요. 길게 빠졌어요. 그게 이 학이라는 새하고 비슷해서 학수고대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학의 머리처럼 아주 힘들게 기다리는 것, 그것을 학수고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바라는 일을 기다릴 때 학수고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생활을 마치게 될 날을 학수고대했다. 빨리 졸업하고 싶지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 졸업하기를 학수고대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월드컵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네, 한국 남자들은 월드컵 축구에 거의 미칩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이 오기를 학수고대, 네,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녀는 최근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 해리포터 7권을 쓰고 있다. 아, 네, 해리포터. 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런 책이었죠.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 해리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6급 따서 한국에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죠? 네, 또 토픽 시험을 본 학생들은 성적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할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네, 여러분이 빨리 다른 나라에 여행 가고 싶은 것 있지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학수고대하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군계일학. 자, 여러분, 군계일학에도 두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 하면 어떤 무리, 플럭이란 뜻이에요. 여러 마리란 뜻이에요. 개는 여러분 닭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계란, 달걀, 계란이라고 하죠. 계란 할 때 개가 바로 닭이라는 뜻입니다. 일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군계 일학은 닭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학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닭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플럭이에요. 여러 마리의 닭이 있는데 여기 학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학은 눈에 띄죠? 닭들은 막 그냥 다 키가 작고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학은 눈에 띄어요. 키도 크고 색깔도 다르고 더 예뻐요. 더 잘생겼어요. 눈에 띄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들 비슷비슷하고 그만그만한데 한 사람이 너무 잘해요. 그럴 때 우리가 군계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럴 때도 군계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들 공부가 비슷비슷해요. 공부도 다 잘해요. 근데 한 사람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럴 때도 군계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 중에서 어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잘할 때, 멋있을 때, 우리가 눈에 띌 때, 그럴 때 군계일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예문을 같이 한번 보세요. 수십 명의 참가자 중 그는 단연 군계 일학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참가자, participants, 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가 가장 outstanding, 가장 잘하나 봐요. 그래서 그는 단연, 어, 여기서 단연이란 말은 must라는 뜻이죠. 여기서 most라는 뜻입니다. 군계 일학이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모차르트는 군계 일학이었다. 네, 모차르트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였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다 잘 쳤어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군계 일학,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베스트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보검 훈련소에서 군계 일학이네. 네, 뉴스를 같이 보시면 박보검, 네,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박보검이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하는데 이 박보검이 아주 탁월한 외모로 아주 훈련도 잘 받았나 봐요. 그래서 와, 박보검이 군계 일학이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밑에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 미스터 코리아, 네, 미스터 코리아 그런 대회가 있는데 라이트 헤비급에서 유인성이라는 사람이 군계 일학, 이 사람이 월등하게 진짜 아주 아웃스탠딩 했나 봐요. 독보적 존재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군계 일학 많은 닭들 중에 학 한 마리에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한 사람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사구팽. 네, 여러분, 토사구팽에도 두 마리의 동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토는 토끼라는 뜻입니다. 토끼, 네, rabbit 아시죠? 사는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는 개라는 뜻입니다. 강아지, 개라는 뜻이고, 팽은 삶다, 이렇게 boiling, 그런 뜻이죠. 네, 토끼가 죽으니까 개를 삶아 먹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이 개가 이렇게 토끼를 사냥했어요. 그런데 토끼가 사냥을 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개를 또 이렇게 죽여서 개를 먹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네, 어, 이렇게 after hunting, 네, 토끼를 잡는 그 사냥이 끝난 다음에 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막 할 때는 그 사람을 막 시키다가 그 사람이 필요 없을 때는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 사람한테 막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 사람이 잘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니까 이 사람을 그냥 fire 했어요. 이 사람을 그냥 잘랐어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친구 사이에서도 무슨 일을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친구가 그 일을 다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친구를 모른 척하고 친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용했다가 그 일이 끝나니까 그 사람을 이제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aband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좀 안 좋지요? 네, 그럴 때 토사구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장 이놈이 나를 이런 식으로 토사구팽 하다니, 네, 그 사장이 나를 이용했나 봐요. 나를 이용하다가 내가 이제 나를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니까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토사구팽 하다니 하고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자, 회사는 그를 토사구팽 시켰다. 네, 여러분, 시켰다 하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회사는 그를 막 일을 시키다가 이제 그가 필요 없으니까 그를 이제 해고시켰어요. 해고했어요. fire 했어요. 그를 버렸어요. 네, 이렇게 토사구팽 시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이 끝나자 토사구팽 당했다. 네, 이거는 passive tense죠. 그래서 여기는 회사가 그렇게 만든 거고 여기는 내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이 끝나자 회사로부터 토사구팽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이독경. 네, 여러분, 우이독경. 네, 여기서 우는 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소 할 때 우리가 한우. 네, 여러분, 한국에 와보셨으면 아시죠? 한우 고기 굉장히 맛있지만 또 굉장히 비싼 고기입니다. 그래서 한우 하면 한국 소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가 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는 귀, ear라는 뜻이고 독은 책을 읽다, 독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독서하다 할 때 이렇게 독을 쓰는데 책을 읽다라는 뜻이고 경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 귀에 책을 읽어주다. 그러면 소가 이해할까요? 아니요.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우이독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충고도 모두 그에게는 우이독경이었다. 네, 그 친구에게 막 충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이독경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이독경이다. 네, 요즘에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 하지요? 무슨 말이야? 나는 컴퓨터 게임이 좋아. 그 컴퓨터 게임만 계속 하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이제 우이독경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뉴스를 보시면 마이동풍인 줄 알았는데 우이독경이었네요. 네, 마이동풍, 우이독경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달라요. 마이동풍은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고했을 때, 내가 이야기해 줬을 때 그냥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구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 네, 이들에게는 우이독경이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인천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말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못 알아듣고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우이독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저지와 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동물은 개구리입니다. 네, 정하면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물을 먹는, 물을 뜨는 그런 우물, well이라고 하죠. 우물이고, 저는 밑에, 언더라는 뜻이고, 자, 여러분, 이제 지는 아시겠죠? 무엇 무엇에 라는 그런 옛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물 밑에 개구리, 와,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The frog in the well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구리가 밖에 있으면 하늘을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물 안에 있으면 하늘은 요만하지요? 네, 그러면 이 정저지와는 무슨 뜻일까요? 네. 어떤 아는 것이 별로 없을 때, 네, 의견이 없을 때, 그럴 때, 보는 눈이 없을 때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물안 개구리다. 나는 세상을 잘 몰라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우물안 개구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정저지와라는 그 사자성어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우물안 개구리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늘 이걸 가져왔어요. 정저지와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를 더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픽 54번 쓰실 때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쓰셔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대해를 모른다. 대해하면 그레이트 오션이란 뜻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큰 바다를 모른다라는 뜻으로 세상을 모른다. 자기 생각에만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당신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을 예방한다, 막아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좋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동물하고 관련된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 배우고 쓰시면 여러분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잘 익혀서 잘 많이 공부해서 말할 때나 쓸 때, 글을 쓸 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자성어를 표현하시면 굉장히 고급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용하시면 듣는 사람이 와, 이 사람 아는 게 굉장히 많은데 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자 성어도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